지난번에 숙제를 여기까지 냈더라. 근데 네네. 유니버스가 1, 2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숙제는 쌤이 내준 게 근데 어디가 헷갈리는 거야 이거? 응? 쌤이 그 줘봐. 근데 다 했는데 아, 할 수는 됐죠. 유닛 2라고 써있잖아. 써있잖아. 유닛 2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에세이 다 워크북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그때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림푸스랑 그 다음에 에세이 4번 이 두 개만 워크북을 검사를 할게. 자, 보자. 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 진짜 성경이 뭐야 이게 사실. 그다음에 자 일단 참 그리고 여러분 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시험 일정표 나왔지? 첫째 날이에요. 첫날 했는데? 네. 테스트는 좀 이따. 아니 여기 무슨 구성? 아니 장치가 맞잖아. 잠시만요. 첫째 날이요? 어... 12, 13, 14, 15 맞죠? 13, 14, 15. 아 그래? 13일부터 시작이야? 그럼 13, 14, 15, 18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면 13일 날 영어? 첫날? 수요일 날? 아 오케이 알았어. 빡세네. 이날 직보가 몇 개야? 직보가 2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진도를 얼른 나가도록 하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3번까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아마 에세이 7번까지는 완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날 그 정도쯤에 그 에세이 7번에 대한 자체랑 워크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단어장은 다음 주 화요일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7번 단어장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상 진도는 다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하셔야 될 거는 에세이가 이번에 이제 범위가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정도 됐었나? 한 7개 됐어요? 3개? 그럼 이번에는 범위가 2배 이상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세이 쪽에서 어쨌든 시험을 좀 많이 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외부 지문이라고 해봤자 모의고사에서 몇 개죠? 한 8개 되나? 몇 개였지? 기억이 안 나요.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6개였나요? 올림푸스에서도 6개 나왔고 그렇죠?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시험 문제 수가 22문제에서 26문제 이 정도 되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시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그 중간이 24문제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한 문제씩 이제 만약 낸다 치면은 12문제잖아요. 다른 외부 지문에서. 그럼 나머지 절반이 다 에세이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세이에서 출제되는 범위 자체가 절반 정도는 될 거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비중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학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크게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단어를 다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직독직해비 내용 파악이 되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사실 조금 고민되는 게 에세이에서는 원래 어법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위가 이 정도라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어법으로 낼 만한 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문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좀 분류해갖고 좀 테스트를 좀 따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볼 건데 어디까지였어요? 우리가 했던 게 혹시 몇 페이지였어요? 4페이지까지 했어요? 4페이지에 어디부터 하면 돼요? since 여기부터 we didn't have light 여기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또 이제 워낙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내용 리뷰를 하고 진도를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 저기 수분 좀 많이 했어요? 수분 많이 했어? 서야 수분 많이 했어? 내라고? 뭐라고 말했어? 아니 안 들려. 이렇게 들렸어. 무슨 좀비도 아니고. 수분 많이 했냐고. 뭐 없어? 재민아 수분 많이 못했어? 아니 왜 태영아 수분 많이 못했어? 안 봤어. 아니 카카오페이. 뭐가 아야? 이번에 저는 이번 연휴 때 한 100만 원 쓴 것 같아요. 많이 뜯겼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한번 봅시다. 지난번 내용까지 좀 이제 한번 상기를 해볼 건데, 이제 여행을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가는데 그 여행지에 이제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역경과 이제 고난이 있었었죠. 초반에는 이제 비행기에서 벌어졌던 일이 있었죠. 이제 동생이 막 구토하고 막 이런 내용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그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차 대여해야 되는데 차가 막 구덩이에 빠지고 무슨 이제 또 거기 이제 여기 또 그 오두막이 이제 도착했을 때도 이제 차 댈 데가 없어갖고 이제 근처에 이제 댈 데가 없어서 도로가에 세운 다음에 또 막 이제 끌고 가고 이제 눈도 안 치워져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일단 내용을 이어서 볼 건데 여기 since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전문장을 보면은 여기를 잠깐 한번 보죠. Despite all of these anticipated challenges. 자, 이런 모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t somehow turned out. 자, 어쨌든 간 그것은 즉 여행은요 뭐 힘으로 드러났는가? To be a pretty memorable happy Christmas. 그래서 매우 기념할 만한 해피 크리스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뭔가 내용이 반전된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전까지는 어땠어? 굉장히 암울했죠. 분위기가. 그렇죠? 되게 좋지 않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신경 변화에 대한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문장 전까지는 짜증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필자는. 근데 이 문장을 기점을 해갖고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since we didn't have light. 자, 우리가 전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we made our own decorations for the tree. 우리는 나무에 우리 자신만의 데코레이션, 장식을 했답니다. Our pine cones. Our는 그냥 뭐뭐로부터, fro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솔방울로 돼요. We found in the woods. 우리가 숲에서 발견한 그 솔방울로부터 나무를 장식할 만한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we couldn't lay. 우리가 누워있을 수가 없었대. Around watching movies. 자,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둘러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instead we went sledding. 우리가 썰매를 타러 갔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지금 두 문장밖에 안 읽었지만 내용을 봤을 때 앞에는 뭔가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했다. 지금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 without electric heat. 자, 전기 난방이 없이 we burned our frosty fingers and toes. 우리가 우리의 꽁꽁 언 손가락과 발가락을 녹였답니다. Around warm cause fire and night. 밤에 따뜻하고 cause 아늑한 불 주위에서요. 됐어요? 계속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조건 나오고 그에 대한 대안책. 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또 나옵니다. 또 같은 패턴이야. Since we couldn't use the oven. 자, 우리가 오븐을 사용할 수가 없었대. To make Christmas dinner. 크리스마스 디너를 만들 오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we competed. 우리가 경쟁했습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인데 뭘 보기 위해서인가? 네모 가로를 보기 위해서야. 네모 가로를. 그래서 이 who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의 주어 동사인데 who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뒤에 could make라는 동사가 나온 거야. 해석할 때는 누가 만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누가 뭘 만들 수 있는가? The most original sandwich instead. 대신에 가장 독창적인 샌드위치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했답니다. By the end. 자, 끝날 무렵에 I got to know. 자, 우리가 get to know 하면은 get to 동사 원형이 원래 뭐뭐 하게 되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I got to know 하면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돼요. My cousins and grandparents in a holy way. 자, 나의 사촌과 조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in a whole new way니까 완전히 전반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전혀 내가 예상한 거랑 달랐다. 이들의 어떤 뭐 성향, 성격 이런 게. It wasn't a holiday we'd anticipated, but it was a holiday we'll never forget. 자,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그것은 휴가가 아니었대요. 우리가 예상했던 휴가는 아니었지만 이건 어떤 휴가였는가?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휴가였다. 이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부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despite 요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전개되는 글의 방식은 이게 지금 조건상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했고 이게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했는데 그게 뭐 나쁘지 않았다. 재밌었다. 그래서 잊지 못할 휴가였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 휴가는 잘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다 함축하는 문장이 바로 요거죠. 요 문장. 됐어요? 어쨌든 간 어쨌든 간 그 기념할 만한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에 대해서 아니 지금까지 실컷 짜증났는데 왜 해피 크리스마스야? 왜 해피 크리스마스였냐? 이랬거든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일화를 다룬 글이잖아요. 그렇죠? 에세이죠, 에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니면 필자가 1인 시점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뭔가 이제 신경에 관련된 거 아니면 분위기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또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짜증나는 그리고 뭔가 즐거운 이런 쪽으로 이제 신경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화 집중 못하고 또 색칠놀이 하고 있다. 여기는 미술학원이 아니다 이 자식아. 여기서 왜 색칠놀이 하고 있어? 집중해야지. 응? 오랜만에 또 왔다 보시면 집중 못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에세이 6번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바로 넘어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3번 지문은요, 그게 이제 이 거미에 관련된 얘기인데 학교에서 했었죠, 여기도? 네.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지 쪽으로 출제하기가 좋아요. 요지. 왜 그러냐면 이 글의 기본적인 거는요 거미를 소재로 한 설명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거미를 소재로 한 설명문이고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나옵니다. 필자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거미는 이로운 생명체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이거. 범위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로운 생명체라는 거야. 인간에게 이로운 생명체다. 이게 필자가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왜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왜 범위가 이로운 생명체인데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바로 이 글의 어떤 패턴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설명문이라기보다는 필자는 이제 일반적인 통념을 같이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은 뭐예요? 우리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범위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고 뭐 잡아 죽이든지 이러려고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범위는 되게 우리에게 이로운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뭐 라던가 아니면 잘 관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과 근거가 함께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단순 설명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논설문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자의 주장 기본은 이거고 그럼 근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겠죠. 나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거는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범위는 이롭다는 거고 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범위가 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형으로서 이제 출제를 할 때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 글은요. 왜냐면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하려면 뭔가 패러프레이징된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제문이 좀 명확하다든가 뭔가 이런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내용 반전이 있다거나 근데 이 글은 내용 반전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결국 내용은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 그러니까 빈칸으로 출제를 하면 난이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 그나마 이제 요지 쪽으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요약 쪽으로 출제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그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모의고사류의 지문 말고요. 교과서에서 요약문을 출제할 때 보통 이제 요즘 학교에서 많이 이제 선호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요약문을 한 이 정도로 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게 내는 거야. 요약문을 길게 낸 다음에 빈칸 6개 뚫어갖고 6개 정도 뚫어서 이 본문에 있는 단어 활용해서 이 빈칸 채워라. 어영변화 가능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이제 요즘 약간 트렌드? 그러니까 좀 긴 버전의 요약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 긴 버전의 요약문 자체가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교과서. 모의고사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요약이 아니라 더 길어져. 요약이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교과서에서 많이 선호하는 서술형 유형인데 여러분은 교과서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과서를 대체해서 지금 에세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따라서 에세이에서 충분히 이런 류의 요약형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약형이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을 채우는 거니까 일치형의 어찌 보면 서술형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일단 정리는 필요하겠죠. 범위에 대한 설명문이고 필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우리가 각각 뭔가 작성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근거별로 나올 만한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을 정리해 주는 게 이 지문에 대한 학습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When you see a spider scrambling across your kitchen floor or crawling up our bathroom wall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C가 지각동사야 얘들아. 그래서 뒤에 ing, 목적격 보어 두 개 나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죠. 자 그래서 너가 볼 때 거미가 scrambling across your kitchen floor니까 그 부엌 바닥을 가로질러서 scrambling 돌진하는 거야. 또는 crawling up. crawl은 기어가는 건데 up이니까 기어 올라가는 거겠죠. Our bathroom wall. 우리의 화장실 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볼 때 What is the first thing you pick up? 너가 집어드는 최초의 물건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초반에 그냥 도입부예요. 도입부. A roll of newspaper. 자, 둘둘만 신문이냐? A sturdy shoe. 뭐 튼튼한 신발이냐? What you should be grabbing is actually a magnifying glass. 자, 여기서의 what은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너가 잡고 있어야 할 것.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가 잡고 있어야 할 것은 what은 단수 취급이니까 is 나왔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Actually, 실제로 magnifying glass예요. 확대하는 안경, 즉 돋보기가 되는 거죠. 돋보기랍니다. 돋보기. 이어서 볼게.
As anyone familiar with the amazing characteristics and usefulness of the common spider. 자, 여기까지가 as절의 주어인데 지금 anyone을 수식하는 게 familiar with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좀 다소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who 잠깐만 시제가 is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who is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familiar with 하면은 뭐에 친숙한 거잖아. 그럼 뭐에 친숙한 거냐? 이 amazing characteristics 놀라운 특성 그리고 usefulness of the common spider니까 일반적인 거미의 놀라운 특성 그리고 유용성이랍니다. 이런 거에 친숙한 사람이래요. 친숙한 누군가가 will attest 자 증명할 것처럼 됐어요? 자 증명할 것처럼 it is a creature 그것은 즉 거미는 생명체입니다. to appreciate and admire not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고 존경할 만한 creature,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s절의 내용이랑 같이 이제 좀 보자면 결국 여기에서 바로 이제 필자의 주장이 최초로 드러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미 잡으려고 막 신문 말하고 이렇게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말고 돋보기를 들어라. 돋보기를 들으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잘 관찰해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관찰을 왜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anyone 이어가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좀 거미라는 녀석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생물이구나 라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인 거야. 됐어? 거미가 우리에게 유익한 생명체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증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시피 거미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자의 주장이 드러난 요지라고 쓸게요. 요지. 바로 요지문이 되겠습니다. 요지문. 됐어? 제가 아까 전에 쓴 요 내용이죠. 거미는 이로운 생명체이다. 됐어요? 이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필요하겠지. 아니 거미가 왜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생명체냐고. 왜?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The list of impressive spider facts 인상적인 거미에 관한 사실들에 대한 목록이 is long and surprising 길고 놀랍대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죠. For example, 예시 나왔죠. 우리가 보통 독해를 학습할 때 배우는 스킬 중에 하나가 뭐야? 예시가 나오면은 그 전에 나오는 게 주제다. 우리가 보통 독해 스킬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죠. 여기가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어딘가가 주제문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요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Did you know? 넌 알고 있었냐? 백조리아를 spider cell. 자, 거미줄이 cannot be dissolved in water. dissolve 하면은 용해시키는 거거든요. 녹이는 거예요. 녹이다. 자, 그러면 물에 녹아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녹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냐? 그리고 it is the world's strongest known natural fiber. 그것은 즉 스파이더 셀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시 가리키는 거. 스파이더 셀. 거미줄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잘 알려져 있는 천연 섬유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거미가 이로운 생명체다라고 말하는 거에 첫 번째 근거로서 제시한 거는 거미줄에 대한 거예요. 거미줄. 됐어요? 일단 거미줄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It is so strong. 그것은 너무나 강하대요. that. 그래서. 자, 여기서의 that은 쌤이 아래 해석도 그래서라고 써놨다시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니네가 잘 와닿지 않죠? 제일 와닿는 표현은 뭡니까? 소대구문이에요. 소대구문. 됐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if large enough 충분히 크다면 a spider's web 거미줄은요 could actually stop 실제로 멈추게 할 수도 있대. 보잉 747 비행기를요 in midair 공중에서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거미줄이 이제 실제로 작으니까 안 되겠지만 거미줄이 굉장히 크다면은 이렇게 그물처럼 쫙 이렇게 해갖고 공중에서 비행기를 붙잡아 둘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튼튼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첫 번째 거미가 이로운 생명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이제 첫 번째 근거로서는 거미줄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그러면 이롭다. 근데 사실 거미줄이 이롭다라기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흥미롭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거미줄이 뭐 지금 이롭다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걸로 봐서는. 그렇죠? 일단은 거미줄에 대한 특성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용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특성을 좀 간략하게만 써볼게요. 특성. 아직 이론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미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용해되지 않는다. 물에 정확하게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천연 섬유이다.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 튼튼함에 대한 예시로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뭐 보잉 747호를 뭐 공중에서 묶어둘 수 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튼튼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While let's actually do not get quite that big. 자, 여기서 get은요, 얘들아, 없다가 아니고 뭐뭐해지다라는 뜻이거든. 뭐뭐해지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거미줄이 실제로 do not get 뭐뭐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꽤나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꽤나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아니 거미줄을 암만 이제 길게 이게 해봐야 그 정도로 크게 자랄 수 없다를 말하는 거야. 됐어? 그렇게 되지 않는 반면에 one tropical species of spider known as the orb weaver. 자, 그래서 호랑거미라고 불리는 알려져 있는 한 열대성 거미의 종이랍니다. 자, 여기서도 좀 수일치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has라는 단수형이 나와 있죠. 스피시즈가 주어거든. 여기서 단수 취급되고 있습니다. 단수 취급. 단수 취급되는 근거는 뭐냐? 원 나왔잖아. 원. 됐어요? 참고로 스피시즈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반복수 동형입니다. 반복수 동형. 반복수 동형이 뭔 말이야?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형태라고요. 됐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스피시즈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단수인 근거는 앞에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 맞춰서 헤드 써는 겁니다. 어법적 포인트가 몇 개 보이거든? 그래서 이따가 일단 내용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법 포인트만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자, 호랑거미라고 알려진 한 열대성 거미의 조은형 has been to 알려져 왔답니다. 뭐 하는 것으로? To weave webs over 18 feet wide. 그러면은 그 너비가 이제 18피트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거미줄을 짜는 것으로 알려져 왔답니다. 위브가 이제 뭐랄까 그 짜다? 어떤 이제 뭐 실뜨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짠다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위브라고 합니다. 어쨌든간 이제 호랑거미에 대한 예시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뭐 거미줄을 뭐 비행기를 묶어둘 만큼 크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제 호랑거미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거미줄을 꽤 크게 만들 수 있어. 18피트 정도는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the main mode of transportation for some spiders. 자, 그러면 일부 거미들의 주된 이동 방식이 is equally impressive. 자, 똑같이 인상적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거미줄에 대한 뭐 좋은 점? 그러니까 이론점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특성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조금 간격을 두고 2번으로 쓸게요. 여기에서는 이동 방식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동 방식.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근거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근거라기보다는 거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이로운 점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글을 읽어서 알겠지만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미가 왜 이로운지. 일단은 이동 방식이라는 게 인상적이라는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Called botany. 자, 풍선화라고 불리는 this method of travel. 이 여행 방법이 involves 뭐를 수반하냐면
The release of a long strand of silk from the spider's abdomen. 자, 그러면 방출을 수반하는데 뭐의 방출이냐면 기다란 실크 어떤 가닥이에요. 스트랜드라는 게 그냥 한 가닥, 이걸 스트랜드래요. 그러면 긴 실크 가닥을 푸는 것을 수반한답니다. 뭐로부터요? 거미의 복부로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거미의 배 쪽에서부터 긴 실크 가닥을 일단 푸는 것으로부터 이 풍선화라는 작업이 일단 시작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The air catches hold of the spider and carries it away. 여기서 catches hold o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합쳐서 잡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알겠지? 공기는 거미를 잡아서 그것을 운반한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림으로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제 풍선화라는 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진다라는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풍선화에 대한 게 지금 아주 자세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복부가 빵빵해진다라는 거 아닐까요? 풍선화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이렇게 풍선 모양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공기가 거미를 잡아서 운반한다라는 거는 공기 중에서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 그냥 뭐 예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풍선화에 대해서 지금 뭐 자세한 설명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바흐니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빵빵해져갖고 얘가 풍선처럼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동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동 방식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풍선화죠. 풍선화. 아주 짧게 정리하더라고요. 자, 네, 이어서 한번 볼게요.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se amazing characteristics are not the only reasons. 이러한 놀라운 특성들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어떤 이유인가? To abstain 할 이유는 아니다. abstain, 자제하다, 절제하다 이런 거예요. 자제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야. 뭐로부터 자제하냐? From smashing those eight-legged visitors to your home. 자, 너의 집으로 오는 그러한 팔쪽 방문객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리 8개가 달려있는 방문객을 smashing, 때리는 것으로부터 자제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특성을 얘기했어요. 그냥 두 가지. 거미줄이 뭐 되게 물에 용해되지 않고 튼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동 방식이 좀 특이하다. 풍선화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미를 때려잡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인간 입장에서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거미줄이 물에 안 녹는데, 거미줄이 튼튼하대, 이동 방식이 특이하대.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우리가 보기엔 그냥 징그러운데.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거미가 이롭다라고 말할 근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진짜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가 내가 뭐라 썼더라? 이동 방식이었어. 방금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 통과가 아니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특징을 얘기했고, 그럼 이제부터는 이로운 점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are also incredibly useful and quite house guests to have around. have around가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집으로 초대하다, 집으로 초대하다. 이게 have around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하고 타이디, 단정된, 깔끔한 이런 거다. 깔끔한 집 손님이랍니다. 집으로 초대된 손님이래요. 됐어요? 여기서 유용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진짜 인간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로운 점이라고 쓸게요. 이로운 점. 그럼 여기가 진짜 근거가 되겠네. 거미는 이로운 생명체다라고 아까 초반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거미가 이로운 생명체인가? 일단 이런 특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롭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Household spiders. 집 거미들은 eat hundreds of bugs. 자, 수백 마리의 벌레를 잡아먹는답니다. 파리나 모기나 개미와 같은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네요.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수백 마리의 이제 벌레들, 그러니까 얘네들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랍니까? 질병을 옮길 수 있대요. 됐어? 그러면 이론적 첫 번째가 나왔네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벌레를 포식한다. 보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를 포식한다. 네. 또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They also clean up after themselves. 자, 그래서 우리가 clean up after 하면은 이게 뒷정리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스스로 뒷정리를 한대요. 뭐 하면서? 먹으면서요. Eating any leftovers freeze from all over discarded wast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아니 애들이 잡아먹었어. 근데 잡아먹고 나면 뭔가 흔적이 남을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거미가 사냥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거미줄이 이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얘네가 이제 달라붙어서 못 빠져나가고 그 상태에서 거미가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은 거미줄이 이렇게 뭐 끊어지거나 이렇게 뭐 흔적들이 남을 수 있겠죠. 이게 바닥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얘가 처리를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거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되거나 버려진 거미줄 같은 게 있어. 이런 이제 나머지 거미줄을 먹는다는 거야. 지가 알아서 먹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뒷정리도 한대요. 됐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를 포식한다라는 내용에 더불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게다가 researchers have determined. 자, 연구원으로도 뭘 알아내는가? 대처를 알아내는데 insect damage on cabbage, brussels sprout, and potatoes. 그래서 양배추나 브루셀 스프라우트나 그러니까 뭐 미니 양배추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브리셀식의 양배추라고 하거든요. 벨기에식 양배추인데 조그만한 거예요. 어찌됐든가. 그리고 감자에 대한 곤충 피해가 was diminished. 줄어들었답니다. 뭐 할 때? High numbers of spiders were present. 그러니까 높은 수의 이 스파이더가 존재할 때, 즉 거미가 많을 때 곤충으로 인한 뭔가 우리가 병해라고 표현할까요? 병해? 그러니까 그 병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곤충으로 인한 어떤 흉작? 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거미가 많으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 내용도 사실 어찌 보면 얘랑 관련성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를 포식함으로써 그에 대한 결과로서 나온 건데 in addition 게다가로 나왔으니까 그냥 2번으로 쓸게요. 자, 2번으로 쓰자면 뭡니까? 뭐랄까 그 재배, 그러니까 작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작물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곤충으로 인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충이라 쓸게요. 그러니까 해충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해충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낮아진다. 왜 그럴까요? 잡아먹으니까 그러겠죠. 거미가 잡아먹으니까. 자, 그래서 in short, 요컨대 요약하자면 these pests, 이 pest라는 게 원래 해충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these pest는 이제 거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미를 해충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해충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따옴표로 표시해갖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해충이라고 부르는 이런 애들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소위 해충이라고 부르는 이 거미들은요, should be welcomed. 실제로는 환영받아야 되는 거야. into your homes and your gardens. 너의 집이나 정원을. 됐죠? 자, 그래서 이론적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Spiders have even proven. 자, 거미들은 심지어 증명됐어요. 유용하다고요. In times of war. 전쟁 기간에도 유용하답니다. 전쟁 기간. 됐어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은 1, 2번은 좀 한 세트 느낌이죠? 비슷한 내용이고요. 3번으로 쓰겠습니다. 얘는 좀 비슷한 느낌. 3번은 전쟁 기간에 또 유리하죠. 전쟁 기간. 그럼 이 전쟁 기간 얘기는 또 무엇인가? 한번 이어서 볼게요. During World War II, 자,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American soldiers, 미국 군인들이 were known, 알려져 있었대요. 투부정사 하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to use the silk from the certain spiders 특정한 거미로부터 나온 그 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대. 자, 뭐로서 사용했는가? as crosshairs로 사용을 했답니다. crosshairs가 뭔가 십자형을 말하는 건데 for their telescope gun sights. 텔레스코프는 망원경, 건 사이트는 조준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망원경 조준경의 십자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거미들에서 나온 그 어떤 이제 그 실을 갖다가 조준경의 십자형 뭔가 이렇게 조준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다는 거예요. 총 쏠 때. 그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이제 조준경의 십자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첫 번째가 나온 게 뭡니까? 실크를 사용한 거죠. 실크. 그러니까 그 거미줄이 그냥 거미줄이죠 결국에는. 거미줄을 이제 망원경, 조준경, 십자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써먹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spider webs in an emergency. 자, 거미줄은 또 비상시에는 could also be repurposed. repurpose. 자, purpose는 목적인데 repurpose니까 재목적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재목적화하는 거니까 용도를 변동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화될 수도 있었다. as temporary bandages. 임시적인 붕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임시 붕대 거미줄 내용에 이어서겠네요. 임시 붕대 역할도 했다.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How many other creatures of there can claim? 자, 얼마나 많은 다른 creatures, 생명체가 out there, 그곳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투부정사 이하라고. To have been a household helper. 자, 그래서 가정 도우미, a garden assistant, 정원 보조원, 그리고 a battlefield companion, 전쟁터의 동료였다고 얼마나 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 아니 거미 말고 거미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 중에서 거미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생명체 나오라고 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없다는 거야. 지금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Still afraid of the spider? 자, 여전히 거미가 무서워? 이렇게 내가 설명 다 했는데 그래도 무서워? Remember this. 이걸 기억해봐. 자, 38,000여 종의 기록된 그 거미의 종이 있대. 근데 이어서 보면 물론 only a dozen or so. or so라는 거는 쯤이란 뜻이야. 쯤. 됐어? 이거 합치면 뭐가 쯤이야? 그러면은 겨우 한 너즈는 10개를 말하는 거니까 한 10개 정도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개 정도쯤이 are actually poisonous. 실제로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enough to threaten humans. 인간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독성이 있답니다. 아니 38,000종이 있대. 근데 그 중에 인간에게 뭔가 위협을 줄 만한 거미의 독성은 한 10여 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거미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고 쌤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영화 때문이라 생각해요. 영화. 그 예전에도 이제 여러분은 아마 못 봤을 텐데 옛날에 조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상어가 사람들 다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영화에서 막 피 튀기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이제 상어 되게 막 그 공포증이 걸릴 정도로 상어 되게 무서워하는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어도 상어 나름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영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좀 무섭게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나는데 비행기 타는 걸 더 무서워하는 이유는 비행기 사고 나는 영화가 더 많으니까요. 됐어요? 뭐 그런 거죠. 제 생각이 그렇고. 자, 넘어갈게요. The fangs of most arachnids. 아라크니드가 이제 우리 제목에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거미류를 말합니다. 자, 대부분의 거미류의 fang, 송곳니
송곳니가 aren't even strong. 심지어 강하지도 않대. enough to pierce human skin. pierce가 뚫는 거거든요. 피어싱이잖아, 피어싱.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피부를 뚫기에 충분히 강하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야, 거미가 무서워? 무서워할 거 없어.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기억해봐. 거미가 총 38,000여 종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독성이 있는 거는 10여 종밖에 안 돼. 게다가 거미는 그렇게 막 이렇게 물리면 막 죽을 것 같지? 아니, 애들이 그렇게 송곳니가 튼튼하지 않아. 애들이 못 뚫을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뭐야? 쫄지 말라는 거야. 됐어요? 응. 이어서 In almost all circumstances, 거의 모든 상황들에서 인간들이 are much more dangerous to spiders. 거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해 than they are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보다. 여기서 are를 쓴 이유는 앞에 are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대동사예요, 대동사. 그럼 are 뒤에 생략된 건 뭐야? dangerous겠죠, dangerous.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더 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So, 그러니까 the next time you see, 다음에 뭐뭐 할 때란 뜻이야. The next time. 다음에 너가 볼 때. 자, 아까 우리 첫 문장에 나온 거랑 비슷한 패턴이거든. 지각동사, 목적어, ing 나왔어. 됐어? 그래서 다시 보자면 작은 활쪽 생명체가 dangling, 매달려 있는 것을 너가 다음에 볼 때 너의 천장에 stay for the screen. 자, 비명을 stay for 억누르고 put down the flies water. 자, flies water 하면 이제 파리채예요. 그래서 파리채를 내려놓고 and pull up a chair. 의자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앉으랍니다. 자, 이어서 it is not every day. 자, 여기서 이 that은요 제가 설명 써놨는데 강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대절이야는 바로 뭐뭐가 아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대절이야를 보면 you have the chance. 너가 기회를 가진대. 어떤 기회야? To see something. 무언가를 볼 기회.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This is amazing and this is beautiful. 자, 얘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단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this amazing and this beautifully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유용한 것을 볼 기회죠. 근데 뭐를 볼 거냐? in action이니까. in action은 행동 중인, 활동 중인 이런 거거든. 그러면 다시 그러면 구문문석을 좀 수정해야겠는데 in action이 부사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여기를 목적격 보호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목적격 보호. 요것만 좀 수정해 주세요. 죄송해요. 됐죠? 자, 요것만 수정하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유용한 것이 활동 중인 것을 볼 기회. 됐어? 볼 기회를 너가 가지는 것은 매일매일이 아니다. 됐어? 흔하지 않다는 거지. 됐나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러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미는 이로운 생명체라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로운 생명체라는 걸 기준으로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했죠. 일단 특징적인 부분, 거미의 어떤 좀 흔하지 않은 다른 곤충과는 다른 그런 특징, 그리고 거미가 인간에게 이로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자, 이로운 점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는 어땠습니까? 여기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이로운 점 다 설명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설명한 건 뭐예요? 거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됐어요?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뭡니까? 거미가 인간에게 위협을 끼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생략할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독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무슨 인간의 피부를 뚫을 만큼 송곳니가 세지도 않고 그러니까 쫄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죠. 마지막은 그냥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문장과 약간 이제 그 좀 짝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보면 되겠죠. 스미스한건 구조라고 하나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다음에 거미 보면요, 잡지 마. 그냥 내버려둬. 잘 관찰해봐. 내가 아까 돋보기 들라고 했잖아. 잘 봐봐. 걔네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얘네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용한데? 자, 한번 봐봐. 이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되셨죠? 이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해가 되지 않는 생명체라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두려워할 필요 없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맥락이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이상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은 다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은 물론 이제 필자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작성된 글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에세이류의 글은 아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뭐 해피 크리스마스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은 법으로서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글이거든.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 드렸다가 이 글에 대한 법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신난 말이야. 아니야. 나 다시 머리 길어졌어. 말? 머리 긴 장발이야. 무슨 장발이야? 아 진짜 머리 풀이 여기까지고. 장발 아니야. 뭐 자를까? 몰라. 아니 눈 잘라도 이쁘지. 안 잘랐으면 좋겠어. 아니 잘라볼게. 에이구. 아, 뛰어러 가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 포인트를 좀 잡아줄게요. 아직 연휴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니네가 원래 그런 건지 오늘따라 더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서연이 말고 셋은 다 지금 눈이 흐리멍텅한 것 같은데 지금 재민이도 서아는 아까 전에 별로 죽으려고 한 것 같은데 색칠공 이렇게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아 위에 이제 그 렉스캄 로고 있잖아요. 이제 그 흰색 부분 있죠. 이거 채우고 졸려 앞에서 넌 떠들어라 나는 잤나 이런 느낌이었어 이 자식아. 참 조는 거 볼 때마다 내가 그 얘기 했었지. 아니 그 뭐야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얘기 해줬었죠. 안 했냐? 하지 않았어요? 정규 수업. 어? 정규 수업일 때 저희 반인데. 아 정규 수업일 때 얘기했었나 내가? 아 재민이랑 서아는 못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들면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아유 어떡하나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인데 이게 매번 내신 대비할 때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되게 이제 막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는 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별명이 닭이었거든요. 닭. 내가 별명이 닭이었어요. 고3 때. 왜 닭이었는 줄 알아요? 혹시? 잘 까고. 아니 너무하네. 그거 아니고 좀 정확하게 말하면요. 병든 닭이었어요. 병든 닭.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에서 맨날 잤거든요. 맨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내가 이제 또 이동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동 수업 중에 이제 와갖고 애들이 내 책상에서 막 뭘 하고 있어 한 여러 명이서 뭐 하고 있나고 봤더니 내 책상에다가 닭 그림을 이만하게 그려놓은 거야. 여기다가 병든 닭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리 이동할 때 이렇게 책상 들고 이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든 닭 그림이 이제 항상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1 때랑 고3 때랑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그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졸업할 때 그 앨범 말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책 같은 걸 줬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는지 좀 말이 어려운데 책 같은 걸 줘서 그 책에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학생들 뭐 이제 뭐 이야기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각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자기 담임반 학생들한테 이제 한마디씩 하는 약간 이런 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내가 처음에 너를 봤을 때는 되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고3 때는 네가 자는 모습밖에 안 보였다. 그러니까 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좀 사회 나가서 열심히 해라. 그 옛날 초창기 때 모습으로서 좀 유지가 되라. 이런 멘트가 써 있는 거야. 그 졸업 거기에. 그래갖고 이제 좀 아니 딴 애들도 다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민망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나이트 올이었거든요. 나이트 올. 얼리버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이제 밤에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새벽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밤이나 이제 새벽에. 학원은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이제 잠깐 다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다닌 적이 없었는데 학원 다닐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돈 아까워서 내가 다 듣는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이 이제 뭐 학원비를 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제가 학원비를 냈거든요. 알바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때 당시 시급이 2,4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버거킹 알바하면서 한 달에 벌어봐야 정말 많이 벌어야 한 30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돈 3, 4, 5, 1년 동안 모아갖고 한 이제 그 뭐지 학원 방학 특강 이런 거 이제 개설을 한 학원이 있어서 2달짜리. 그래서 영수 학원을 끊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2달 특강비가 6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60만 원을 내는데 손이 돌돌 떨리는 거야. 1년 동안씩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막 진짜 돌돌 떨면서 이제 수강료를 냈었어 그때. 그러니까 수강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근데 월수금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가고 원장님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저 화목토에도 나와서 수업 들으면 안 되냐고. 왜? 이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근데 이제 내 돈이 아까워서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한 번 수업 듣는 걸로는 이제 그때 뭐 인강이고 뭐 이런 게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한 번 수업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2번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해갖고 이제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갖고 그래 그렇게 해라 해갖고 주일기를 나갔어요 그때. 주일기를 똑같은 수업을 2번씩 들었죠. 그리고 최대한 좀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최대한 선생님을 빼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요. 뭐 자료 하나라도 뭐 더 주세요. 질문할 거 이만큼 내가 가져가갖고 계속 이제 교무실 가갖고 선생님 저 질문할 게 있는데 계속 귀찮게 굴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은 이제 학교 가서 자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고3 때는 뭐 거의 잠을 못 잤죠. 한 2-3시간씩 자면서 막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좀 말이 횡설수설 됐는데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사실 뭐 잠을 자든 아니면은 이제 뭐 피곤하든 이거는 어떤 학생에게나 있는 그냥 패시브 스킬인 것 같아요. 패시브 스킬.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이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저도 겪었던 거고 여러분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똑같아요. 대학교 가서도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한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향후 대학을 간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17이니까 몇 살까지냐? 23까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휴학 없이 다닌다 치면은. 그럼 아직도 6년 남았어요. 6년은 더 해야 돼요. 이보다 더 심한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운 좀 냈으면 좋겠어. 맨날 이렇게요. 저기 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 마냥 이러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도 있잖아. 재민이가 군대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즐겨야지 뭐 가야지 뭐. 그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이제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본인들을 위해서잖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좀만 힘내서 좋겠다. 좀 생기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기 있게. 자, 쓸데없는 소리 없고. 자, 봅시다. 다시 첫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어법 포인트만 좀 위주로 짚으면서 가볼게.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crawling 부분이 되겠지. 이 crawling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각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나온 or 병렬 구조라는 점. 됐어요? 이 2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는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를 쓰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ing만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ing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병렬 구조 맞춰야 되니까 ing로 써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동사원형으로 썼다면 여기도 똑같이 동사원형. 아시겠죠? 그래서 crawling 정도가 좀 중요하겠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 what이라는 녀석과 is라는 녀석 이 2가지가 되겠죠? what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grabb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는 점.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썼다. 두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what절은 단수 취급. 그래서 is가 나왔다.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familiar. 그 다음에 봅시다. 테스트도 일단 체크해 줄게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familiar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형용사 대 부사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형용사를 쓴 이유는 뭐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anyone을 꾸며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ly 같은 거 붙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인 familiar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ttest는 왜 그런 거냐면은 attest가 자동사야. 자동사. 증명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막 be attested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문장도 여기 is, 스위치 앞에 있는 fact가 주어가 아니죠? 또 list가 주어예요. 또 list.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 뭐 that은 항상 잘 나오니까 일단 that 체크해 둘게요. 그 다음에 수동태 부분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예, 요 정도. that을 쓴 이유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수동태 1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죠. 여기도 it is the role 어쩌고저쩌고 주어 동사고 2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dissolve는 아까 말했다시피 용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입니다. 근데 spiral silk는 용해되는 거니까 수동형인 be dissolved로 쓴 거죠. 됐죠?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셋이 나왔네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소댓 구문이에요. 뭐 관계대명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형태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잠깐만 미안 하나만 볼게요. 이 부분 있지. large만 볼게요. large. 됐어? 요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enough가 부사로서 large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arge가 형용사 보어야. 즉 enough는 부사 수식어인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아니 if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어떻게 형용사 보어가 나왔는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우리가 흔히 분사구문 하면은 지우고 ing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사구문에서의 원칙을 잘 보자면요. 예를 들어 봐봐. 주어, 비동사의 형용사 보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는 안 지워도 되거든? 그럼 얘 냅뒀어. 주어가 똑같으니까 날렸어.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동사 being을 ing로 했어. 근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형용사 보어만 남죠. 됐어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largely 쓰면 안 돼요. 게다가 largely 쓰면요 의미도 달라져요. large는 규모가 큰이란 뜻이잖아. 근데 largely는 대체로란 뜻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large라는 형태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도 뭐 비슷한데 사실 원래 big을 생각했는데 big은 딱히 우리가 뭐 부사용으로 쓸만한 게 없어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거 요거 스위치입니다. has. 자, species 복수형 아니에요. 원입니다. 원. 단수니까 has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be known 시리즈가 좀 몇 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known 시리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심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known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이 be known as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for. 얘는 약간 간격을 줄게요. 한 칸 띄고 그 아래다가 쓸게요. be known to.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e known to 동사 원형까지.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옵니다. 나머지도 당연히 다 명사 오겠죠? 전치사니까. 됐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해석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e known as.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는요, 내가 여기다 아래 빈 공간을 둔 이유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건데 be famous for랑 바꿔 쓸 수 있어요. be famous for. be famous for 하면은 뭐뭐로 유명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뭐로 유명하다.
너의 의미를 살린다면은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be known to 명사 to는 뭐뭐에게라는 뜻이니까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투부정사 나왔죠? 투부정사는 어떤 행동에 관련된 거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비노운 투부정사가 사실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만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여기서 비노운 투부정사가 아니라 비노운 투에 have pp가 나왔어. have pp.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법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명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완료 부정사. to 동사 원형과 have pp 완료형을 합쳐서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요. 자, 완료 부정사의 기본은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거다. 이게 기본이거든. 얘가 현재면은 과거, 얘가 과거면은 대과거 시제라는 뜻이에요.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야. 알겠지? 일반적인 to 부정사는 어때? 얘가 현재라면 현재, 과거라면 과거, 동일 시제야, 동일 시제. to have pp가 나오면 뭐다?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be known to have pp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석이 됐죠? 그럼 얘는 완료 부정사니까 뭐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됐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적으로 조금 헷갈릴까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두 개를 좀 해석적으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be known as가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뭐로 유명하다 또는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면 아니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랑 뭐뭐로 알려져 있다랑 차이가 뭐지? 이렇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as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자격이나 지위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뭐뭐로서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이건 뭡니까? 각자의 직위, 직책에 관련된 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자격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be known for라는 거는요. 어떤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징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한강으로 유명하다. 됐어? 그럼 서울의 특징적인 부분, 한강, 아니면 뭐 남산타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be known for 이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be known as는 뭐가 나온다? 어떤 자격이나 직위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 명사 자리에 있는 게 직위, 자격 이런 것들이 오는 거고, be known for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로이쌤은 렉스캉의 부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직위 자격. 그래서 be known as가 되는 거예요. 로이쌤은 단소로 유명하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 이해됐지? 뭔 말인지. 로이쌤은 안국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됐어?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요. be known to는 로이쌤은 숙제 안 하는 놈들한테 겁나 갈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행동.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known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known as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be known to 부정사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뒷부분에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미리 정리한 거예요. 얘는 어법적인 포인트라기보다는 의미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짜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어법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없어요. 그 다음 문장 cold 이 부분. 그 다음에 없습니다. 얘는 분사 구문이어서 그런 거예요. cold는요. 그러니까 풍성하라고 불리면서 이 여행 방법이 수반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 방식이 풍성하라고 불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려지는 거니까 cold PP형을 써야겠죠. 이 bothering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보어. 아시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and end 문장인데요. 보자. 여기는 어법으로 만약 낸다면요, 요 부분을 낼 것 같은데, 여기 to abstain 부분을 낼 것 같은데, 저라면은 조금 변형해서 낼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지금은 투부정사가 reason을 이제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계사를 좀 활용해서 출제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관계사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 abstain에 대한 이제 의미상의 주어는 그러니까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자제한다는 건 누가 자제한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으로부터 자제한대요. 누가 자제한다요? 그냥 우리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뭐 you라고 해도 되고 we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관계사 버전으로 바꾼다면요. 일단 주어 동사를 써보면 그냥 you라고 써볼게요. 그럼 you, abstain 이렇게 되겠죠. 뒷부분은 똑같아요. 뒷부분은. 자, 근데 여기서 뭐뭐로부터 너가 자제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abstain이라는 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사는 y를 쓰면 돼요. 관계부사 y.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변형을 할 수 있어요. Why you abstain from 어쩌고저쩌고. 됐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가 관계부사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for which라고요. 됐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야. for which로 써도 되고요. for를 저기 뒤쪽에다가 보내서 which만 해갖고 which에다가만 밑줄 쳐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저라면 이렇게 변형해서 낼 거라고. 어법으로 출제할 거라고. 자, 그 다음 문장. 이거는 니네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 체크돼 있었어요. incredibly. 니네 학교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incredibly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건데 뒤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사 써야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장.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관계대명사 쪽이 중요할 텐데 얘는 근데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요 부분 하나만 알고 계세요. 계속적용법이잖아. 콤마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대신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됐어요? 요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울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뭐 분사 부문은 항상 중요하죠? eating. 네, 딴 거는 뭐 없습니다. 여기서의 it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day죠, day. day가 말하는 거는 household spiders를 가리킵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 day 같은 경우가 즉 직거미가 이런 거를 먹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형 ing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왓대 문제는 항상 중요하니까 일단 대 체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수일치 워드도 체크해 줄게요. 앞에 potatoes가 복수로 나왔는데 얘가 주어가 아니죠. insect damage가 주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두 개만 체크해 줄게요. 수동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제 대 접속사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여긴 좀 애매하네. useful은 체크해 줄게요. useful. prove이 보어를 받는 동사로서 쓸 수 있습니다. 뭐뭐임으로 증명하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네요. be known to 동사원형 보이시죠? were known to use. 요거.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됐죠? 그래서 silk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없어요.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저라면 서술형 쪽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순배열이에요. 어순배열. 왜 그러냐면요. 포인트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How many other creatures가 주어로 쓰였다는 점. 그러니까 의문사의 주어의 동사가 나왔다는 점. 간접 의문문 아니야. 알겠지? 간접 의문문 아니야. 의문문이잖아. 의문문. 그냥 직접적인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아니에요. 의문사 how가 many를 꾸며주고 있고 many other가 creatures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reatures가 주어입니다. creatures. can claim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 have been 보이니? to have been 나왔지. 됐어? 완료 부정사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직역체에 써놨습니다. can claim은 현재 시제니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현재로 나와 있어. 근데 뒤에 have been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볼까? 동료였다고 보여? 였다 보여? 였다? 과거잖아 과거. 됐어? 얘는 현재잖아요. 됐죠? 시제 다른 거 보이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여기는 없죠? 일만한 거. 어순배열로 출제를 합니다. 여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에서. 여기 스위치. 너진이 10이에요, 10. 알겠지? 10개라고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복수형 쓴 거다. 알았지? 이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딴 거 넣고. 그죠. 여기도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너프트 동사원형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앞에 형용사 수식한다 이건 뭐 별거 없고요. 그다음 요거 아까 말했던 거 대동사 이거 중요하죠. are냐 do냐 이렇게 출제할 수 있죠. 앞에 are 나왔으니까 are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낸다면요 나 같으면은 이 동사를 바꿨을 것 같아요. 지금 are dangerous라고 했잖아. 그럼 인간이 스파이럴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나는 바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harm 같은 단어로 활용해서 해를 끼친다. 그럼 harm은 일반 동사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그때 만약 harm 같은 동사가 나온다면 이때 are가 아니라 do를 써야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로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are라고 나왔으니까 are라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나마 중요한 건 뭐 병렬 구조, 명령문 병렬 구조가 되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강조구문 부분이죠. 당연히 배를 써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everyday잖아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 when으로 써도 돼요. 나머지를 좀 보자면 네, 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낼만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쭉 어퍼 포인트를 봤는데 생각보다 많죠? 어퍼 포인트가 지금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어법이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너네가. 그리고 어법 난이도가 사실 지난번 걸 기준으로 말한다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목호가 원래 전통적으로 어땠냐면요. 지금은 좀 이제 다르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어법 문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법이 쉽진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법에 대한 난이도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변형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단어 테스트 통과 못한 사람들 있죠? 네,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들 했고 그 숙제는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잘 해주시고요. 네, 고생했어.